마무리를 앞두고 시장이 어수선합니다. 특히나 장 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 나서부터 수급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개인 쪽에서 1시간 동안의 매도 물량이 한 700억 정도 쏟아집니다. 매수 후에 나타났던 개인 쪽 포지션 매도로 돌아서면서 한 300, 400억 정도 현재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의 매물출에만 600에서 700억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 전환하면서 이렇게 코스닥 공수교대에 나오고 있는데 시간상으로 2시 구간이면은 아마 수급 표에서 체크해 볼 수 없는 스탁론 쪽의 반대 매매가 보통은 이 시간 쪽에 집계가 되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변수 2시 구간대 좀 눈에 띄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지금 쌍끌이 매수고요. 외국인이 매수 전환해서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팔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기관 쪽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대신 팔면서 오늘 수급이 다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인데 3분 남았습니다. 지수 먼저 보시죠.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는 0.91% 하락하면서 2,421.7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오늘 저가 부근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며 장 초반에는 좀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강 후 약입니다. 오늘 음봉이 길게 만들어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깊게 하락하죠. 오늘장 1.62% 하락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811.13포인트 정도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10포인트 넘게 내주면서 저점 부근 거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양시장 10조 안팎이었는데 오늘장 마감 시간의 거래까지 집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7조, 8조 양시장 나란히 조금 거래 대금이 어제 대비로 줄어있는 상황 보여줍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코스닥에서 그러면 이 개인이 많이 좀 팔았고 지수가 흔들렸는데 어떤 종목군들이 좀 영향을 받나 보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여기에는 2차전지가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자릿수대까지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현재 10%, 에코프로가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현재는 26만 원 정도, 25만 6천 원가량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가 73만 8천 원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10포인트 이상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제외하고 보면은 그렇게 체감 지수가 낮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머지 2차전지 쪽으로 다 밀리기는 하는데 발작적인 큰 폭의 동반 하락은 아닙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한 5% 정도 밀리고요. LNF 한 3%가량, SKC나 삼성 SDI 쪽 3% 정도 밀리면서 유난히 2차전지 내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급락이 눈에 띈다라는 점 특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긴 한데 버티는 쪽 어떤 쪽이냐?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상승불 켜고 있고요. 삼바가 강보학권 그리고 셀트리온이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좀 밀립니다. 장 초반에는 버티려는 흐름 보여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서서 1%대 고르게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한가 종목이 거래소에서 윌비스하고 화승코퍼레이션이 있고요. 코스닥에선 게임주들이 대거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병증, 유행병도 좀 보셔야 되겠는데 백일해라는 키워드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새로운 어린이 중심의 이 감기 비슷한 증상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들 텔콘 RF제약도 11월 8일 수요일장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의 바람처럼 시장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 날 급등을 했다가요. 이 거래를 연속해서 좀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오늘장도 결국에는 아쉽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변국 상황도 그렇습니다. 약간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면서 새로운 재료를 탐색해 나가고 있는데 일본 증시 먼저 마감 보겠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일본 증시 조정받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하락하면서 32,166.48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도요타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급등하면서 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그 이후에 쉬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미증시도 1% 넘는 상승 움직임을 나타낸다거나 이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증시도 강한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보합권 내에서의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뚜렷하게 방향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어제 IMF 쪽에서요. 예상보다 경제지표가 괜찮다. 그리고 정부의 부양 의지가 나타난다라면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에서 5.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가 금융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안화 환율의 오버슈팅을 경계할 것이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소 좀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합권 내에서 신중하게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오늘 장 분위기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0.29% 현재는 하락입니다. 약보합권 3,048.3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근래 들어서 움직임을 나타낼 때 3,000선 이탈이 재차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만선은 유지가 되는데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0.23%의 제한된 하락으로 10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원달러 환율이 재차 밀리면서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장중한테는 1,300원 선 잠시 재차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증시도 2시 구간대 변동성 컸는데요. 환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시 구간대 상승으로 돌아섰더니 결국에는 오늘장 약간의 상승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 2원 7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10원권 재차 왔네요. 1,310원 6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장만 해도 사실은 이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또다시 밀려나게 되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연이틀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91% 내렸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 22포인트가 빠졌죠. 오늘 종가는 2,421.6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이었습니다. 이 출발선에서는 2,468포인트 이렇게 고점을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강세로 시작했지만 바로 밀리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쭉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런데 2시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밀려나는 흐름 끄트머리에 확인되시죠? 후반에 2,418포인트 저점을 만들고 나서 약간 올리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통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쭉 매수 우위가 뚜렷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우위가 뚜렷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개인이 갈팡질팡하더니 매도가 좀 많아지고 오히려 외국인이 약간 받아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결과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기관 747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이 139억 원 매도 우위지만 매수를 좀 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개인은 262억 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락하는 업종이 또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역시 어제처럼 2차전지 대표주들의 하락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철강, 금속 이렇게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포진해 있는 업종들 뚜렷하게 내려갔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와중에 보험주의 약세도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화학업종이 1.8% 밀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업종 1.74% 약세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전자와 철강, 금속, 운송 장비까지 1.5%대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 먼저 이 의료 정밀 쪽이죠. 이쪽이 2% 넘게 올랐습니다. 덴티움 같은 종목도 좋았는데 일단 대표 종목인 SD바이오센서 분위기가 요새 좋죠.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요새는 6거래일 연속해서 강세가 나오면서 업종지수 끌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이 1.6% 강세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 종목인 한국전력의 강세 덕분이죠. 3분기 흑자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5%도 넘게 급등했으니까요.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거의 1% 가까이 올랐죠.
다름이 아니라 크래프톤이나 넷마블 같은 종목들 게임주들의 간세 덕분입니다. 업종지수를 끌어올려줬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또 운수창고가 0.8%, 의학이 0.7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파란불이 좀 늘었는데 반도체부터가 약세였죠. 삼성전자가 다시 6만전자로 돌아가는 흐름, SK하이닉스는 13만 원대 다시 또 이탈했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삼성전자 참 아쉽죠. 69,9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낙폭은 1.4%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 넘게 내렸습니다. 종가로 127,600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 2차 전지. 오전만 해도 버텨주나 싶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후반에 또 밀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나마 변동성이 좀 덜한 편이었죠. 보시면 종가상으로 1.2% 떨어졌고요. 43만 7,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쪽으로 가보시면 나란히 3% 안팎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LG화학이 보시면 2.85% 밀렸죠.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 SDI 여기가 역시 더 약했습니다. 3.4%를 밀면서 45만 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그룹에서도 약세 흐름이 분명했는데요. 홀딩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 홀딩스 1.7% 밀렸고요. 45만 6,50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이 역시 낙폭이 더 뚜렷했습니다. 3.54%를 내렸는데 정확히 30만 원 위태위태했습니다. 30만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선방해줬던 건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었죠. 바이오 투톱의 움직임 이쪽에서는 두 종목이 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면요. 0.27% 강부업권에서 마감이 됐죠. 종가는 73만 4천 원이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까지 보시면 역시 이쪽도 빨간불입니다. 1.22% 오르면서 15만 7,5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는 더 선방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여행과 항공주들 확인해 보시죠. 10월 국제선의 이용객 수가 약 662만 명, 그러니까 전월 대비 11.2%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여행과 항공주들 분위기는 시장 대비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여행주 쪽이었죠. 왜냐하면 대표 종목인 하나투어 이쪽에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된 거죠. 일단 보시면 종가상으로 6.48%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5만 원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9,3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모두 투어 2.78% 올랐고 참 좋은 여행 이쪽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죠. 7% 넘게 오르면서 8,69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 이쪽은 사실 장중 움직임에 비해서 종가가 좀 약하죠. 음봉 기록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LCC 쪽이 장중에는 더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종가상으로는 1%에 좀 미치지 못하면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히토류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중국이 히토류 그리고 원유, 철광석까지 이렇게 주요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히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 소식인데요. 이런 뉴스에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들 장중의 움직임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모조리 다 음봉입니다. 장 초반의 기온에 비해서는 후반의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일단 가장 강했던 건 삼화전자입니다. 여기 장중에 무려 상한가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가상으로 보시면 윗꼬리가 꽤 길게 달렸죠. 그래도 10%는 올려줬고요. 4,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 대표 종목이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종가상으로 보시면 큰 움직임이 아닌 것 같지만 장중에는 각각 전일 대비 20%, 15%의 솟구치기도 했죠. 종가로는 유니온이 2.9%, 유니온 머티리얼이 0.3%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지나 티플렉스, 코스닥 종목들이죠. 장중에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좀 가라앉았고요. 티플렉스는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노바텍의 경우에도 장중에는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만 크게 고점 대비 낮아지면서 1% 올리면서 24,6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2거래일째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요. 전장 대비 1.62% 낙폭도 적지 않죠. 포인트로 13포인트 뺐고요. 종가는 811.0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시면 거래소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장 초반에 831포인트 바로 고점 찍고 나서 다소 좀 아쉽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보합권 수준에서 쭉 이어가는 모습 횡보 양상이었다가 2시 구간에서부터는 역시 낙폭을 바짝 키워가면서 떨어졌죠. 그리고 후반에 810포인트까지 저점을 만들고 약간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장중에 각 주체별로 움직임이 정말 정신이 없었죠. 종가 상황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은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네요. 외국인이 322억 원 매수가 더 많았고요. 기관도 56억 원, 조금이지만 매수세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454억 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2차전지 대표주들의 흐름은 오늘 더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먼저 거래소에 비해서 낙폭이 워낙 컸던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죠. 월요일에 일단 나란히 상한가 쓰면서 너무 높이 올라갔었다는 점,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고 거기다가 하필 이 타이밍에 또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크게 좀 밀렸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는 더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죠. 에코프로 BM이 10%를 떨구면서 25만 5,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에코프로 낙폭이 여긴 더 컸습니다. 14% 급락세로 장을 마쳤죠. 73만 7천 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잘 버텨주던 포스코 DX도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렸습니다. 종가상으로는 4.68% 내려가면서 5만 7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LNF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어제 장에 밀이 좀 크게 빠졌었죠. 그래서 그런지 LNF는 오늘 장에서는 가장 낙폭이 작았습니다. 전장 대비 3.71% 떨어지면서 15만 3,1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렸죠. 셀트리온 형제들은 상승을 해줬고 HLB 내렸고요. 알테오젠이 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변동성이 심했던 알테오젠 정도만 종가 체크해 보시죠. 장 초반에 25% 정도 순식간에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많이 회복해 줬습니다. 그래도 7%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6만 5,500원이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게임주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펄어비스 강세입니다. 2.7%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맨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보시죠.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 이 호실적 기반으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9%를 올리면서 3만 7천 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게임주들 보시죠. 오늘장 약간 과장을 좀 보태자면 실적이 이끌어내는 게임주의 독주 무대였다고 할까요? 게임주가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먼저 지난 2년 동안 축 늘어졌던 주가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거래소의 대표 종목인 크래프톤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죠. 오랜만에 급등입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19만 원대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코스닥을 대표하는 게임주죠. 위메이드 그룹주가 호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급등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데요. 위메이드가 20%, 위메이드 플레이 상한가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16% 급등입니다. 자, 거기다가 컴투스 홀딩스도 3분기 흑자 전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세 기록했죠. 거의 상한가 기록하다가 종가는 21% 올렸고요.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 여기도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들 너무 많이 나왔고요. 룽투코리아도 10%, 네오위즈나 넵튠도 7% 안팎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자주 나오는 빈대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빈대 방면에 비상등이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파른데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어제장에 강했던 경남제약과 인바이오는 오늘장은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새롭게 부각된 게 방역 관련된 종목 중에 파루죠. 장중에 이 종목은 상한가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는 좀 길게 다는 흐름이었고요. 12% 상승 마감됐고 대한유판과 대성미생물 마찬가지로 오늘장에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역시 윗꼬리 길게 달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